네, 이상하지 않죠? 저 나름 그래도 어제 파마 급하게 했거든요. 괜찮아요. 멋부리는 변호사. 예,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은 이공계열 출신입니다. 이공계열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중심 학교에서도 다녔었고 변리사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 그래도 최연소 합격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어깨에 막 힘주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로펌 다녔다가 사내 변호사도 하다가 그다음에 주경로펌도 다녔었다가 아예 그냥 그 경기도 지역으로 와서 지금 온 지가 한 이제 2달 됐습니다. 자랑했는데 요즘은 결국에는 자기를 어떻게 꾸미냐, 마케팅이냐, 포장의 시대지 이렇게 내가 공부 잘한다고 알아주는 시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마케팅이 요즘 인플루언서에 많이 네. 편중돼 있어서 네. 누가 어딜 가서 뭘 했다. 뭐 네. 그러면 거기가 확 뜨는 것처럼 네. 어쩔 수 없는 요건인 것 같은데 네. 저희 패션 쪽에서도 인플루언서에 대한 네. 니즈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분들이 이제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유명세라고 해야 되나? 자기 어떤 지명도를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담을 좀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네. 친구들을 대상으로 네. 무언가를 할 때 보면은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이 패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행이 좀 빠르잖아요. 유행이 빠른 제품에 대해서는 모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한 업체가 뜨면은 그냥 다 따라하죠, 사실. 맞아요. 다 따라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하는 업체들을 제재하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뭐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의류 전체적인 외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턴 직물 모방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품의 참각적인 포인트를 베꼈는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 권리를 기본적으로 지키기 네. 위함인 상표 등록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 좀 뭐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하면 되긴 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관람료라는 것은 특허청에 내야 되는 수수료고요. 대리인 비용은 이제 대리인한테 내야 되는 돈인데 이게 뭐 정가라는 게 없는데 거의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제일 저렴한 것은 거의 한 4만원, 10만원 정도 가야겠죠. 10만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직접 변리사와의 소통이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상표 등록 여부를 지금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 한번 거절이 나오면 극복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브랜드들이 생산을 할 때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뭐 계약의 목적, 내용, 그다음에 대금, 어떤 생산 일정 이런 것들이 합치가 됐다면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긴 합니다. 일종의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성립했다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뭐 그동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증거 같은 경우 다 찾아봐야 되죠. 뭐 대금 지급한 내역은 뭐 계좌 이체한 내역 봐야 되죠. 통화 내역 봐야 되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 내용을 카카오톡으로만 남겨놔도 네. 계약이 성립됐다고 밝힐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네. 오늘 약정이 체결됐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장에서 물건이 전량 불량이 나온 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외주를 맡기고 나서 물건을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검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은 이제 하자를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자가 너무 중대하다 싶으면은 계약을 아예 물러버리고 그냥 준돈 받아오는 게 맞죠. 하자가 사소하면은 시정을 하는데 그냥 아예 뭐 원단이 달랐다거나 색상이 달랐다거나 이러면은 계약을 그냥 아예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면은 계약을 부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네. 경우에는 공장에서 책임을 묻는 네. 게 맞다. 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면 브랜드에서 이게 하자거리가 아닌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네. 요청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런 경우에 이게 진짜 정말 계약을 물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관계 신뢰가 파괴됐다 하면은 이제 물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희에게 최대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네. 걸 소명해야겠네요. 네 원만하게 최대한 협력하려 했는데 음. 갑자기 기분 상했다고 뭐 안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분 상했다고 안 하는 업체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 다 만들어 놓고. 만든 거 어떡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돈은 받았는데 그쪽에선 이제 돈을 반환해달라고 이제 소를 제기했고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는 나쁘게 한 게 없고 틀린 게 없으니까 너네는 가져가라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재작년에 소를 제기하셨는데 아직 재판이 안 열렸어. 무스탕. 그런 경우에는 봉제법에 대한 얘긴데 이게 봉제법으로 태클을 거는 회사도 처음이라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옷을 잘 모르니까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봉제에서는 미스가 난 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 생각에는 옷에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하는 거고 맞아. 세부적인 그 봉제 그 방식에 있어서 마감 처리해야 하나?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전에 이미 오케이 한 거잖아. 그쵸, 네. 근데 왜 처음에 그래서 시방서를 합의하는 게 맞는데 또 이게 문제가 막 계약할 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그런 계약서. 브랜드들 자체의 문제점은 작업 지시서라는 게 따로 넘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카톡으로 자꾸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작업 지시서를
줘야 그걸 토대로 작업을 하고 그게 증거가 되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아, 예. 그 브랜드를 처음 이제 운영하려고 할 때 잘 계약해야 되는 것들 뭐 제조사나 상표나 작은 브랜드가 가져가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계약서 검토. 하물며 이제 조그마한 회사 운영하시면서 1인에서 5인 사업장만 해도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노무자문 꼭 받으셔야 되고 꼭 그때 그 가지고 있는 것들 기록 잘 보유하시고 외부에 자신들의 자산이 노출되지 않게 항상 영업비밀 관리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법률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가 보통 있으니까 그런 데 한번 꼭 물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 콘텐츠로 사업을 하고 아이디어 하나가 자산을 만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지식과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마지막 PR은 저는 이상한 자격증도 많거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개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계약하실 때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능력이 많은 송동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